안녕하세요. 이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가 얇아지려고 몸통 회전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몸통을 회전시키는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왜 아프게 됐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올바르게 허리가 아프지 않고 몸통이 얇아지는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홍제천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시다가 발판이 동그랗게 생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잡고서는 이렇게 몸통을 막 흔드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거 막 신나게 흔드시고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누워서 트위스트 다리를 앞으로 차면서 팔꿈치가 무릎에 닿게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허리가 아픈지, 이 세 가지,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렬이 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신장성 수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거 말고 수축하고 그 수축한 상태를 버티면서 늘어나려고 하는 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 조절이 제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별로 운동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본인에게 맞는 단계의 운동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신 분들이 허리 운동을 하시고 허리가 아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몸통을 회전할 때 어떠한 근육들이 사용되는지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외복사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외복사근을 제거를 하면 그 안에 내복사근이 있고, 이렇게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리고 척추 다혈근, 이 세 가지 근육들을 가지고 우리가 몸통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몸통을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서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오른쪽으로 몸통을 회전을 할 때 오른쪽 외복사근은 이완을 하고 오른쪽 내복사근은 수축을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몸통을 회전시킬 때 왼쪽 외복사근은 수축을 하고 왼쪽 내복사근은 이완을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간단히 이 근육의 결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복사근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근육의 방향이 우리가 손을 주머니에 넣을 때처럼 이렇게 사선, 갈비뼈에서 이 골반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외복사근을 제거하고 내복사근을 보시면 내복사근은 위에서 아래에서 바깥 방향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몸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나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이 방향이 외복사근 방향이고, 반대 손이 오른쪽으로 오면 내복사근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복사근이 더 바깥에 있고 내복사근이 안에 있죠. 몸통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근육의 결의 방향 때문에 오른쪽 외복사근은 이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안에 있는 왼쪽 내복사근은 수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반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서로 수축과 이완이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서로 반대로 수축과 이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몸통 회전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가동 범위에서 더 벗어나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주변 인대나 근육들이 손상이 가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척추 기립근, 이제 허리, 요추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뼈는 각각 이 회전을 할 때 한 개당 5도씩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요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도는 15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 보시면 다혈근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요추 허리뼈입니다. 이 5개는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 중심선, 노란 선에 있는 중심선에서 봤을 때 많이 벗어나 있질 않죠. 각각 5도씩만 회전을 해서 15도밖에 회전을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디서 회전을 했는지 보면 이 등뼈, 흉추에서 회전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허리는 회전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허리 운동을 한다고 좀 과격하게 한다고 막 골반을 막 세게 비틀시다 보면 이 허리 주변에 디스크 손상이 오거나 인대에 무리가 가거나 근육들이 이제 손상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요추는 5도씩 총 15도밖에 못 움직인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영상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심선에서 몸통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을 때 허리뼈 쪽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등뼈, 흉추 쪽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몸통을 회전한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셔야 운동하실 때 안 다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그러한 원인들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외복사근을 하나 제거를 하고 내복사근까지 제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척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가 있고 다혈근도 한번 제거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이제 허리뼈들이 있고 이 허리뼈와 허리뼈 사이에 이 하얀색이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가 우리 가동 범위보다 더 많이 움직이게 됐을 때 얘네가 눌리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가거나 옆으로 밀려나가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운동 중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골반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은 흉추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질 못해서 요추를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뼈와 뼈 사이 공간이 눌리면서 디스크가 눌려서 디스크가 뒤로 밀리거나 옆으로 밀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운동 중 손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척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렇게 뼈와 뼈가 있고 척추뼈가 있고 척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움직일 때 가동 범위보다 이 허리뼈가 움직여야 될 가동 범위를 벗어나서 움직이게 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눌리게 되면서 뭐 뒤로 밀려나거나 옆으로 튀어나오는 그런데 우리 구조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이 앞쪽이 배 쪽입니다. 이 앞쪽이 배 쪽인데 앞쪽은 전방종 인대라고 하는 이 인대가 감싸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신경이 있지만 신경과 디스크가 바로 닿는 것이 아니라 이 신경을 세 개의 막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바깥층에 있는 것이 경막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안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거미막이고 또 그 안에 하얀색으로 되는 것이 연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막으로 신경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신경, 척수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조금 뒤로 튀어나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신경에 닿는 것은 아니지만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지가 나눠져 있는 것을 신경 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신경 뿌리가 디스크가 뒤로 많이 밀려서 압박을 많이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는 이렇게 풍선으로 감싸져 있는 것이 디스크인데 이 풍선이 껍질이 바깥에가 터져서 안에 있는 이제 액이 흘러나오게 되면 이 원래 없었던 물질이 이렇게 나오면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염증으로 인해서 또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앞뒤로 앞에는
전방종 인대가 감싸주고 튼튼하게 감싸주고 있고, 뒤에 있는 신경은 바로 닿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막, 경막, 거미막, 연막이 감싸고 막아주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허리 운동을 할 때 허리는 5도씩밖에 못 움직여서 총 15도밖에 못 움직인다. 그리고 이 허리의 정렬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신장성 수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이두근이 수축을 한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이두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성 수축이라는 것은 수축한 상태에서 이두근은 계속 버티려고 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게 해주는 이러한 동작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육이 손상이 되고, 이 손상된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근육이 더 성장하고 근력도 좋아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를 이제 트위스트 비틀기를 한다고 발판에 올라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은 신장성 수축 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신장성 수축 운동을 해야 한다면 몸통을 회전시키고, 회전시킨 상태에서 힘을 주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몸통이 돌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운동법, 허리를 회전시키는데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회전 운동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배럴이라고 하는 필라테스 기구인데, 이런 기구가 없으시더라도 지금 보시면 엉덩이 위치보다 발바닥의 위치가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 상태에서 앉아주시고, 척추의 정렬을 반듯하게 맞추신 상태에서 일단 몸통을, 양손을 옆으로 벌리고 몸통을 천천히 한번 회전을 시켜 봅니다. 이렇게 몸통을 회전을 시켜 봤을 때 허리에 통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자, 내가 몸통을 직접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 다리를 움직일 때 그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몸통이 저항을 할 때도 복근 운동이 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떨어뜨렸다 올렸다 하는 이 동작을 하실 때, 그냥 떨어뜨렸다 올렸다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떨어뜨릴 때 복부에서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을 느껴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허리에 직접적으로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복근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손으로 배에 대시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지 인지하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자, 이때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올려서 허리가 뒤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잘 되는지 인지하고, 몸통이 회전되는 것을 잘 인지시키신 후에 이 두 가지 동작이 잘 되신다면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몸통을 회전시키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척추의 정렬을 똑바르게 맞춘 상태에서 살짝 뒤로 누우신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 자세만으로도 복근이 약하신 분들은 덜덜덜덜 경운기 탄 것처럼 막 떨리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건데, 양팔을 옆으로 벌리시고 다리를, 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몸통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올릴 때 오른쪽으로 몸통을 회전시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잘못하는 자세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자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반이 말리고 등이 뒤로 둥글게 말리는 이런 자세들은 허리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자세가, 자, 지금 이건 뭡니까?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머리랑 팔만 더 돌렸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통 옆구리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 몸통이 돌아가는 만큼만 머리와 팔은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몸통은 여기까지밖에 못 돌리는데 이렇게 팔이랑 목을 지금 더 돌렸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팔만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몸통이 돌아가는 만큼만 팔과 머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10번에서 2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3세트 정도 해주시고 주 2, 3회 정도 해주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이시는 기구는 캐딜락이라고 하는 필라테스 기구에 이렇게 이제 밴드가 걸려 있는 것인데, 이런 기구가 없더라도 이 밴드, 고무줄로 된 밴드를 가지고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보다 살짝 높은 곳에다가 밴드를 묶으시고 그것을 잡고서는 이렇게 끌고 와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후, 팔과 머리는 가만히 있고 몸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서 복부에서 힘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 스프링 때문에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힘을 유지하면서 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갔다 그냥 힘 없이 그냥 푹 가는 것이 아니라 수축시키고, 지금 이렇게 수축을 시키고 복부 근육들, 다혈 근육들이 수축을 했고, 늘어날 때 복부에서 저항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늘어나 주시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복부에서 저항을 주면서 천천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머리를 과도하게 숙이면서 동작을 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몸통이 가는 만큼만 가면 되는데 이번에는 팔을 더 막 이렇게 당기려고 했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이렇게 갈 때 저항을 하지 않고 확 올라가는 이러한 동작들을 하실 때 가장 부상이 큽니다. 보통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수축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수축하신 다음에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저항하면서 늘어날 때, 이때가 운동의 가장 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장성 수축 운동. 수축을 시키고, 이것도 지금 잘못된 자세인데, 지금 보시면은 더 그냥 내가 몸통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몸통 척추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만 한다 생각을 하시고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통이 회전하는 만큼만 갔다가 천천히 저항하면서 가주시고, 속도를 후 하나 둘 셋, 후 둘 둘 셋, 이런 리듬을 가지고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10번에서 20번 정도 해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몸통 회전 운동 어떨 때 다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해줘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이 없으시더라도 다음날, 다다음날 허리 통증이 생기신다면 그것은 내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운동을 꼭 피하시고 안 하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 분들을 만나서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면 건강하고 날씬한 허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